자, 그러면 도저히 변비약 없이는 해결을 못 하는데 뭐 길게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인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 변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정세훈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근무를 했을 때 주기적으로 변비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몇 분은 얼굴 보자마자 뭐 사러 오셨죠 하고 집어드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변비약을 주기적으로 사러 오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드셔도 괜찮을까? 그게 문제죠.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월은 변비약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요. 변비약이 판매량이 달마다 차이가 크다고 해요. 지금 2017년 자료인데 보시면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9월을 맞아서 만들어 보게 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변비약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듀코락스, 하나는 메이킹큐입니다. 두 제품은 약간의 성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극성 하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극성 하제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을 해서 빨리빨리 변이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변이 단단해지지 않고 배출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둘의 용법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 뭐 변비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없으시죠? 즉 애초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약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메이키큐에서 설명하고 있죠. 계속 사용했을 때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니 길게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듀코락스의 설명서인데 보시면 장기간 복용했을 때 전해질 이상과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험성은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같이 먹게 될 경우에 더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은근히 전문약 처방에 많이 나오니까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저칼륨 혈증,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저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극성 하제가 결국에는 충분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하고 또 그 미네랄들을 아예 장 쪽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럼으로써 변에 물이 늘어나고 변이 잘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자극성 하제를 먹음으로써 저칼륨 혈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자, 경증일 때는 사실 증상도 없고 뭐 증상이 있어도 어떤 혈압의 변화라든가 심장 박동의 변화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질수록 어떤 근육의 직접적인 이상, 운동 능력의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아주 심해지면 거의 장애에 가까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만성적으로 좀 과용을 했을 때는 뭐 만성설사나 만성복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유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이유는 변비약을 안 먹었는데도 그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에만 데미지가 들어가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신장 쪽에도 이런 데미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해질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손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저히 변비약 없이는 해결을 못 하는데 뭐 길게 먹지 말라고 하니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인가? 네, 이런 방법들이 있죠. 쥐파라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자극성 하제가 아닌 삼투성 하제로 분류가 돼요. 그렇게 억지로 막 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좀 장 쪽으로 수분을 좀 더 많이 있게끔 유도해서 변을 연화시키는 그런 작용입니다. 자극성 하제보다는 약간 작용은 마일드하지만 물론 이쪽도 뭐 과용을 했을 때는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덜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 프리바이오틱스 쪽입니다. 작용은 좀 더 마일드하지만 유익균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산균의 장운동 촉진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프리바이오틱스 자체적으로도 수분을 끌어당겨서 삼투성 하제와 비슷한 작용을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예 차전자피 같은 것도 있죠. 차전자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쪽으로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있어요. 자,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강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전자피를 제품을 먹고 오히려 수분 섭취를 덜 하시면은 이것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한 수분과 충분한 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했을 땐 상당히 효과도 괜찮고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드실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변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좀 더 안전한 방법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자극성 하제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당연히 평소 식사에서도 충분한 섬유질,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섭취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아예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은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빈혈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더 일어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철분 보급을 통해서 조혈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변비 부작용이 덜한 제품을 쓰셔야겠죠. 철분제는 변비 부작용이 심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사용 시 저칼륨 혈증, 심장 이상, 그리고 근육 이상 같은 부작용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장기간 사용 시 내성 보고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변비약에 이 주의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 무시할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급적 안전한 방법으로 변비를 해소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쪽에 말씀드렸던 좀 더 안전한 제품들 말하는 거죠. 이상 정세훈 약사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쾌변하세요.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